잠시 뒤 4시 6분 24시간 필리버스터마저 끝나면서 긴 논란의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안은 1시간 내에 본회의 문턱을 넘어 이제 현실이 됩니다. 수사권이 없어진 검사들은 경찰의 보안 수사 요구만 할 수 있는데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이 증거를 숨겨버리면 검사가 실체를 파악할 수 없어서 보안 수사 요구 자체도 힘듭니다. 보안 수사 대신 검사의 사실 확인권이라는 게 있다지만 법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어서 실효성이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는 모두 전권 송치하겠다고 했지만 경찰이 초기에 살인 혐의만 적용했던 장윤기 사건은 보시는 것처럼 이 7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역사의 전환점,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소시오패스 정권, 희대의 악법이라고 규정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이게 더 흉한 거 하나를 넣었더라고요. 한동훈, 주진우 참 못됐습니다. 정말 검사스럽습니다.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입니다. 헌정사의 수치로 길이 남을 희대의 악법이 통과될 것입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에서 사기도박, 밑장 빼기와 같은 파렴치한 속임수를 자행한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입니다. 1% 때문에 검찰이 존재하는 겁니다. 대단히 불순한 의도가 있어요. 네, 오늘의 정치온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장윤기 사건 등으로 여러 논란이 부각됐지만 검수완박, 보안수사권 폐지는 몇 분 뒤면 이제 현실이 됩니다. 진짜 코앞인데요. 민주당은 역사의 전환점이다. 국민의힘은 희대의 악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쪽에 무게를 실으십니까? 이견이 많은 법안에 모든 법안에 있으니까 이런 정쟁성 이런 거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우려가 큽니다. 예, 한 해 형사 사건이 140만 건 정도가 있는데 보안 수사권이 없어졌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많은 우려들이 제기가 됐고 국내 여론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해야 된다라는 지지층이라든지 이쪽의 여론을 좀 많이 담아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얘기했듯이 필요할 때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필요할 때 바로바로 좀 보안 입법을 하는 방식으로 이거를 조금씩 개정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네. 막판에 논란이 증폭됐던 공소 기각 그래픽 잠시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소 취소, 그동안 많이 들어봤던 공소 취소는 검사가 주체가 되는데요. 검사가 스스로 제기한 공소를 처리하는 거고 공소 기각, 이게 마지막에 들어왔다는 건데 판사가 주체입니다. 판사 재량으로 재판을 종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현행 형사소송법에 공소기각 사유가 원래 있기는 한데 이 왼쪽에 보시는 게 기존에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 두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 있을 때 판사 재량으로 이제 재판을 멈춘다, 종료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에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죠. 일단 형사소송법을 바꿔놨는데 아무도 모르게 저 두 가지 조항을 슬쩍 집어넣은 거잖아요. TF팀에서 만든 조항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걸 집어넣었는데 원래 공소기각이라는 것은 현행 법에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좀 보여주셨지만 이중 기소가 됐다든가 불법 증거 수집이 됐다라든가 아니면은 반의사 불벌죄인데 고소를 취하해 버렸다든가 이러면 그냥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딱 두 가지 조항을 집어넣어서 현저하고 중대한 위법 수사나 재량권 이탈의 경우는 판사가 기각할 수 있다. 이렇게 기각한다 이렇게 놨는데 이게 뭐냐면 그 이전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공소 취소 특검법을 국정조사를 하면서 계속 주장해 왔던 내용. 그리고 공소 취소 특검을 만들면서 주장해 왔던 내용. 그걸 그대로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 법안은 그냥 대통령 한 사람을 방어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법안이라고
이 주장을 해도 거기에 대한 반박할 게 없어요. 아니 얘기하는 게 판례에 이미 다 있었던 예. 것이다. 그러면 형사소송법의 그 조항 중에서 판례는 수십만 건이 해마다 만들어지는데 그런 조항들을 다 거기다 집어넣습니까? 근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거는 정말 범죄자 천국에다가 그리고 피해자 지옥을 만들어 놓는 그런 법안에다가 슬그머니 대통령까지 그 대통령의 문제점들을 그 판사가 기각할 수 있는, 그래서 재판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예. 하는 그걸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적 저항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재판을 멈출 수 있는 조항들을 너무 많이 늘려놨다. 그래서 대통령 재판 지우기 아니냐.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정의 문제가 저는 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이제 김조혁 전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거가 일부 일리도 있다고 보지만은 이게 처음에 어떻게 됐냐면은 민주당이 이제 김한규 의원이 중심이 돼서 발의한 법안이 예. 하나가 있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뭐 법사위 강경파 김용민 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하나가 있고, 나중에 이제 홍기원 의원이 발의한 보안수사권 일부 존치, 네. 뭐 이 법안이 3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은 김용민, 박은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있었고 그게 6월 26일이에요. 예. 그 법안이 발의된 그러니까 게. 강경파의 법안이었던 거죠. 예, 강경파의 법안에 이게 있었고 거기에서는 이제 시민사회에서 이걸 요구해서 그걸 반영한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이제 그런 법안들이 여러 개가 올라오면은 병합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병합 심사가 돼가지고 병합이 된 게 28일이에요. 오늘이 31일이니까 사흘 전에 이게 민주당 안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법안 소위에서 심사를 했거든요. 그게 지난 15일이었는데 그때는 국민의힘이 아직 법사위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끼리만 앉아가지고 이거를 얘기를 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이 올라왔다고 하니 봐야 되겠는데요.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가 됐든,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이 안 들어온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지만은 뭐가 됐든 이거는 절차에 문제가 있죠. 뭐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날치기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같이 논의를 한 게 아니잖아요, 국민의힘하고. 저는 뭐 이견은 있을 수 있어요. 뭐 이런 시각도 있고 저런 시각도 있지만은 다수가 이걸 통과시킬 수도 있는데 같이 이거는 논의를 했었어야 됐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보안사건 폐지법,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의 종결에 대한 표결이 돌입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면 토론이 종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는 종결될 것으로 보이고요. 바로 본회의 표결 절차에 돌입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이 중요한 건 이 본회의 표결을 거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수 야당의 반대에도 법안을 막을 수는 없고 이렇게 필리버스터로 24시간 지연시키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는데, 앞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순번 12번을 받아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필리버스터 신청하겠다고 하셨었는데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랑 협의가 좀 안 됐습니다. 지금 우리의 필리버스터 제도가 기형적이어서 그냥 24시간